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PT 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트레이너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네, 당연하죠. 이건 저도 그랬고. 네. 대형 센터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PT샵을 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구인을 보면 뭐 수요가 엄청 많다. 난 월급이 이만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센터에 진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했던 센터를 조금 비교해서 본다면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네. 월급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런데 대형 센터에서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데 내가 가서 그만큼 월급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잘 따져보셔야 돼요. 사실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매출이 얼마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트레이너한테 얼마가 돌아가는지. 그죠? 요즘 구인군들을 보면은 대형 센터든 PT샵이든 수요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달이면 회원님들을 채워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수요가 없어서 내가 받을 월급이 없으면 내가 할 수업이 없으면 월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건 차라리 고민이긴 한데 수요가 많은 센터들이 실제로 트레이너들한테 돈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나도 거기 가면 그런 사람들처럼 벌 수 있겠다 막연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딜 가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사람이 잘 벌어요. 예. PT샵이든 헬스장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잘 되는 센터 가도 못 벌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경험이니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자 PT 매출이 헬스장에서 1억에서 한 1억 5천 나와요. 그럼 매출이 PT 매출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한 보통 제 기준에서 200에서 300편 정도 되는 기준인데 PT 매출이 1억 정도에서 1억 5천 나오면 잘 되는 센터예요. 사실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PT 매출이 대형 센터에서 이건 뭐 500평 이상의 약간 포털 PTC 그런 데 말고요. 그냥 PT 매출만 한 200평에 300평 되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에서 1억 5천 나오면 잘 되는 센터고 그렇다면은 PT 매출을 1억에서 1억 5천 맞추기 위해서 트레이너들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네. 제가 관리자로 있을 때 저는 1억에서 1억 5천 있으려면은 트레이너 수가 적어도 15명, 그러니까 PT팀 안에 15명 정도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1억을 에서 1억 5천을 맞출 수 있는 최소예요, 최소. 예. 더 많으면 더 좋고요. 그렇다면 회원님들은 한 달에 몇 명이 들어야 될까요? 최소 100명 정도일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지 내가 신규 OT를 100명을 돌려서 거기서 성공률이 높아서 20% 된다면 신규가 20명이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서 플러스 워크인 아니면 그 다음에 재등록인데 자 20명이 내가 신규 매출을 했을 때 평균 어느 정도로 끊어드릴까요? 아마 150만 끊어도 잘 끊었다 보시면 돼요. 100만 원 끊으면 좀 적게 끊은 거고 인당 100만 원이면 한 200만 원 끊으면 진짜 잘 끊은 거예요. 그러면은 신규 매출이 약 4천, 맥스 4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 다 뭐예요? 재등록이에요. 네. 만약에 그 100명을 OT를 했는데 30명 정도 성공을 하면은 더 높겠죠. 6천 정도 나오겠죠. 예. 그럼 신규 매출이 그렇게 6천 정도 나왔을 때 재등록 매출이 아마 신규보다 잘 나올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를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센터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매출이 계속 올라와서 1억 정도 평균으로 맞춘다고 하면은 회원님들 한 달에 한 100명 정도가 신규로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20명 정도가 우리가 신규로 등록을 하고 나머지가 재등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천이라는 재등록을 맞추기 위해서는 PT팀에서 과연 몇 명의 트레이너들이 매출을 할까? 그리고 그 매출이 사실은 월급이고 선생님들 수업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은 내가 보유 회원수 그 다음에 내가 매출을 하는 사람들 과연 이런 구성에서 잘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돈을 잘 버는 그런 트레이너 아니면 관리자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 좀 힘들어요. 처음부터 내가 돈을 500, 600, 700 벌 수 없어요. 운때가 좋아서 선생님들 나가는 타이밍에 제가 그 회원들 다 받았어요. 그러고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재등록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금방 그 센터의 에이스가 됐어요. 약간 수업도 많이 쳐내고 매출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출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한 달에 재등록을 1000만 원 정도 유지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진 않을걸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수업 수가 제가 눈에 말하지만 150개가
평균이에요. 예. 이거는 잘 버는 사람의 이게 평균치인데 150보다 못하면은 잘 벌지 못할 거고 150보다 많이 하면 잘 벌 거예요. 그럼 150은 딱 기준이 되겠죠. 어느 정도? 한 400벌이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50개를 했는데 그럼 내가 제등록을 1000만 원 하기 위해서 과연 그 회전율이랑 그런 회원님들이 그렇게 제등록 타이밍이 빨리 돌아올까 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 20명의 신규가 있죠. 잘하는 선생님들한테만 분포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15명 중에 실제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잘하는 선생님은 많아봤자 3명이에요. 그 나머지들은 수업을 처리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PT 팀장, 매니저 한두 명씩 있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 3명 있고 나머지 한 7, 8명이 이제 수업 처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정도가 FCT라고 보면 돼요. 프로틴 트레이너. 네. 그래서 약간 잡일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PT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겪죠. 그렇다면은 그 위에 소수 잘 버는 팀장이나 아니면 3명 정도의 트레이너. 그럼 내가 15명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 구인글을 보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될까요? 아니면 나는 수업을 처리하는 사람이 될까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가서 수업을 바로 150개 이상 할 수 있다면은, 뭐, 빠르게 그런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해줘요. 그리고 보통 수업 넘어오는 게 아마 종료되는 회원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직하면서 넘어오는 회원일 텐데, 그 중에서 잘하는 선생님한테 당연히 재등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배정해주고, 나머지는 새로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수업이 찼으면은 새로운 선생님을 쳐주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선생님한테 드리겠죠. 네.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진짜 여기가 진짜 잘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선생님들이 빠르게 찰 수 있지만 이것도 다 실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회원님들 아니면 내가 이제 받을 회원님들 아니면 내가 이제 OT를 해서 내 회원님 만들 것들 다 어떻게 보면 다 실력이거든요. 그게 2, 3개월이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실력이 없고 뭐가 없으면은 내가 수업을 처음에 150개 받아서 150개를 했어도 계속 빠져요. OT를 해도 성공이 안 될 거고. 당연히 매출이 적으니까 요즘에 대형센터는 다 어떻죠? 수업료가 30부터 시작하죠? 많이 받으면 60, 70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출을 얼마 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그쵸? 근데 그 매출을 못해. 그럼 나는 계속 수업료를 낮게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라고 관리자들이나 선배들이 말하겠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고요. 왜냐면은, 수요가 있으니까. 회원권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선생님들이 잘하는 선생님들이 OT를 해서 끊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선생님들이 과연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이제 위로 올려 내려갈 거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당연히 도태되는 거예요. 거기서 꽤나 힘듦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고 많이들 궁금할 거예요. 500 이상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엔 실력이라는 건데, 그래서 구인 그런 글을 봤을 때 1억, 1억 5천, 신규가 많다, 한 달에 채워준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지고요. 그 다음에 센터 내에서 이미 잘하는 선생님들은, 자리를 잡고 있는 선생님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길 내가 비집고 들어가야 되려면은 충분한 실력과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죠. 네. 내가 PT 팀장이고 PT 매니저인데 나한테 내 말 잘 들어주는 선생님한테 당연히 주고 싶고 뭐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앞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재등록을 잘하고 OT를 잘해야지 내 수업료가 높아져요. 그쵸? 수업료 고정인 센터도 있겠지만 대부분 매출 센터는 요즘에는 그렇게 고정 안 해주거나 아니면 고정된 센터는 매출 수업료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신다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센터에 매출이 잘 나와서 내가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신규 회원이 많으니까 그것만 보고 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업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잡일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실력이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센터인지 잘 경험해 보셔야, 잘 따져보셔야지 후회하는 시간이 안 거쳐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PT샵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재활센터에서 일을 해봤고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활 관련된 센터에서 일을 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력이 쌓였다고 생각이 돼서
강남으로 가서 대형센터 일을 해본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수업을 150개 채우는 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저는 사실 좀 운대가 좀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미 제 위에 자리가 다 있었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고, 제가 OT를 해야 됐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나갈 때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수업을 저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후부터 월급을 어느 정도 벌고 매출을 어느 정도 하게 됐어요. 요즘에는 제가 뭐 그렇게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러고 그렇게 매출에 따라서 수업료가 나눠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매출을 하라는 건데 매출을 근데 하지 못하면, OT도 받았는데 잘 못하면, 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잘하는 선생님한테 OT 확률이 높은 회원님을 밀어주는 게 센터에서는 이득이에요. 아닌가? 맞죠? 매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나한테 주면은 난 못해. OT 성능이 되게 낮아. 그렇게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출 1억, 매출 1억 5천 이렇게 보면은 잘 나온다 여기. 근데 그럼 내가 이 매출에서 어느 정도까지 퍼센티지를 내가 매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계산이 쓴다면 그 센터 가시면 돼요. 네. 저는 보통 팀장일 때도 1,500 이상은 제가 매출을 했고요. 제가 이제 시니어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출 포지션에 있을 때는 항상 1,300에서 1,500 정도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팀장일 때도 그렇게 했는데, 팀장일 때는 신규 매출 제가 또 워크인으로 가져가는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일단은 매출 포지션으로 갔을 때 적어도 한 달에 1,300에 1,500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신규가 많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수업 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저는 매출을 더 하고 싶어서 제가 끄는 회원님들을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넘기고 제가 기존에 하는 수업들을 좀 넘기는 과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OT를 하거나 신규 회원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달의 매출에서 커미션을 제가 가져가니까. 수업하는 것보다 커미션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체력적인 부분이랑 센터 내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지 좀 더 부각할 수 있었어요. 수업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매출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매출 센터에서는 조금 더 잘한다고 평가받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구인을 하려고 할 때 매출적인 부분 센터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 센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제 잘 버는지. 예.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실제로 잘 버는 건 그냥 어디 가든 잘 하는 사람이 잘 벌고요. 잘 못하는 사람은 뭐 신규가 많이 오던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던 못 벌어요. 예.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수록 배울 것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거기에서 분위기를 배우고 배울 게 많다라고 하면은 전 추천해요. 대형센터 가서 배우시면 돼요. 거기서 어쨌든 매니저를 하고 팀장으로 시니어라는 사람들은 잘하는 게 무언가 있어요. 그걸 보고 배우시면은 너무 추천해요. 근데 가자마자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간다? 실력이 되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내가 그만큼의 실력이 돼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15명 중에 나는 못 버는 트레이너로 남아있다가 퇴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좀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거는, 잘 되는 센터, 이런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성향인 사람인지, 어떤 성향으로 일하고 싶은 트레이너인지에 대해서 잘 곰곰이 생각하시고 잘 아신 다음에 그런 경쟁적인 매출 센터로 가시는 거 좀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헬스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다음에는 PT샵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안 갈 수는 있긴 하시지만 이건 제가 경험했던 거고 대부분 트레이너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버는 사람 따로 있고요. 못 버는 사람 대다수예요. 그 센터에서 잘 버는 사람 소수고요. 못 버는 사람이 대다수인 센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지 않다면 대표나 아니면 관리자가 돈을 안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그런 대표들이 과연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PT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